안녕하세요. 에이다랩 소장 백장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악전치 브릿지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레진을 찍었고 언더컷 아래쪽에 잉여 부분을 삭제를 했죠. 그리고 마진도 어느 정도 다듬었고요. 그리고 여기 판틱 베이스 부분 조금 좁게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설축에서 바이트를 어느 정도 삭제했다고 하고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이트로 덴처바로 쭉 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옆쪽에서 보셨을 때 뒤쪽이 납작해지니까 이렇게 뻐드러졌다 하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손가락으로 치면 끝이 구부러졌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치아가 구부러진 느낌이 나는데 손가락 끝을 쫙 펴면 이게 뻐드러진 느낌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는 인접면에서 둥그렇게 말면서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쪽만 계속 일자로 쭉쭉 밀면 끝나고 나면 여기가 완전 딱 살아있어서 오히려 더 네모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쪽 한쪽은 일자로 쭉 민다고 해도 밀어볼게요. 두께를 조절할 거고요.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 쭉 들어온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습관적으로 이쪽을 이렇게 덴처바를 돌리면서 둥글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사선으로 이쪽이 더 길어야 되는데 아래쪽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아래쪽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길이를 말씀드리면 자, 중절치는 측절치보다 0.5mm 정도 아니면 뭐 조금 심한 분들은 1mm 정도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절치랑 견치는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는 일단 중절치 사이즈부터 길이 맞춰 볼게요. 자, 견치부터 3번부터 1번까지 쭉 길이를 맞춰 놓으시고요. 자, 저는 여기 잉여 부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사이즈를 맞출 건데 자, 이쪽 끝만 이미 여기 자, 이쪽 끝이 위쪽에 살짝 걸쳐졌죠. 여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걸쳐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한 번 더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배분을 같이 시작을 할 거고요. 길이도 자, 중절치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절단 끝을 딱 맞출 거예요. 이쪽은 어느 정도 길이가 0.5에서 1mm 정도 살짝 긴 게 바로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살짝 짧게 가야겠죠. 이게 측절치 길이가 되겠죠. 지금처럼 여기 1번이랑 맞춰 놓으면 2번이랑 1번 중절치 차이 뭐 사이즈라든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절치만 3개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실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살짝 짧게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분도 할 건데 배분은 혹시 가능하다면 구강 내에서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강 내에서 임시치아를 어느 정도 길이라든지 맞춰 놓으신 후에요. 구강 내라고 할게요. 여기 순소대를 따라서 쭉 들어오면 제일 좋겠죠. 자, 이렇게 맞춰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중선 맞춰져서 사이즈 배분이 됐고 여기도 쭉 들어오겠죠. 자, 실제로 이렇게 사이즈 배분을 해놓고 나니까 이 치아가 좀 크고요. 이 치아가 2번 이 축절치에 비해서 조금 크고 가운데 판틱은 사이즈가 이 치아랑 같아야 되는데 조금 더 크게 설정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정중선을 맞추고 2번을 조금 더 크게 할지 아니면 정중선을 안 맞추더라도 요 치아랑 사이즈를 똑같이 가져갈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최종 보철물을 완성한다는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회전이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커브가 살짝 생기면서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을 살짝 크게 하더라도 정중선을 맞춰주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고 뭐 환자분의 니즈 중에서 뭐 2층 정중선이 틀어진 건 상관없다 아니면 하악 정중선도 약간 이렇게 11번 쪽으로 살짝 위치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조절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분 정도로 약간만 틀어지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배분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꺼내 보셨을 때도 안쪽 마진이랑 이걸 이었을 때 무리가 없는지 지금 보면 이 위치로 끄었을 때는 전혀 무리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제가 배분했는 게 이어지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이 조절하실 때 처음부터 2번에 맞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1번 길이까지는
길이를 조절해 줄 거고요. 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평면도 맞춰야 되죠. 1번 길이까지만 쭉 오시고 나중에 최종 배분이 된 이후에 2번을 조금 짧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자분 구강 내에서는 지금 제가 꽂아보는 만큼은 못 꽂아보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한 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제가 보면서 가려고 계속 꽂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길이도 이제 어느 정도는 축이 결정이 됐죠. 여기서 형태를 좀 못생기게 만드는 영역이 뭐냐면 지금 끝이 원심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이 더 직선이 형성되면서 약간 자 이렇게 가리고 보면 이 치아가 사실은 지금 21번 위치인데 11번의 형태처럼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를 둔각으로 만들어주고 동그랗게 말아주고 이쪽에 엠브레저를 따고 그 세퍼레이팅을 할 때 이쪽을 최대한 예각으로 만들어주고 이쪽은 최대한 둔각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하는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둥그렇게 둔각을 형성해 주셔야 돼요. 전치 외에도 디스탈은 전체적으로 둔각이 형성돼 있어야지 그 치아가 반대측 치아 같지 않아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살짝 둥그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치아가 메지알로, 우리 치아가 전부 다 메지알 경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동그랗게 하면서 이 치아가 살짝 이렇게 정중선 쪽으로 휘어 들어온다. 축이 이런 식으로 잡힌다 하는 느낌이 조금씩 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그 길이를 맞추느라 설측에서 좀 많이 쳤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치아가 좀 튀어나왔다 하는 느낌이 살짝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넣고 싶은 거리까지 다시 아치를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앞쪽은 삭제를 하면 배분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뒤쪽까지 연결시켜서 선을 그어 줄게요. 그다음에 자, 앞쪽을 추가적으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실 때도 배분이 이미 정해졌죠. 약간의 배분이 있기 때문에 측절치는 중절치랑 같은 아치에 쭉 있는 게 아니고 측절치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측절치는 근원심 폭경 자체를, 길이는 중절치랑 비슷하게 하지만 근원심 폭경 자체를 중절치보다는 조금 좁게 해줘야 측절치 느낌이 강하게 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중절치만 3개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자, 삭제를 해주면서 넘어갑니다. 삭제를 해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쪽 근심이나 원심 우각에서 넘어올 때 둥글게 약간 감으면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엠브레저가 형성이 되면서 가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정도 이제 봤죠? 자, 그러면 길이도 갖춰졌고요. 어느 정도 위쪽에서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로 두께가 만들어졌어요. 앞쪽으로 얘를 넘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약간 잉여 부위를 조금 더 섬세하게 삭제를 하고요. 마진도 조금 예쁘게 더 다듬어주고 디스크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디스크를 써볼 텐데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자, 저는 보통 요렇게 그 펜슬 그립으로 잡고 쭉 당기는 편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이 방식의 장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펜슬 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이게 축 자체가 저희가 손목을 기준으로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축 자체가 저희 몸 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와요. 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을 다 긋고 나면 일자로 안 꺼지고 둥근 약간 구를 그리는 느낌으로 동그랗게 말려오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잡고 하시면 이게 손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 자체를 그대로 당겨오기 때문에 일자로 그리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최대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새끼손가락을 상대편, 그 반대편 손에 받쳐주고요. 그다음에 손목을 좀 의식하시면서 아래쪽으로
쭉 당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당긴다는 느낌이 내 쪽으로, 본인 몸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돌린다는 게 아니고 일자로 쭉 당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로 쭉 당겨졌죠. 그리고 이것도 뭐 필요 없는 석고나 아니면 이미 최종 완성품이 다 완성되어 있는 석고 모델 있죠, 모델. 거기서 연습을 일자로 끊는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처럼 한 번에 당기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톡톡톡 치셔도 돼요. 저는 지금 톡톡톡 치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을 쫙 긋고 나면 자, 지금 일자로 잘 그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내가 이걸 디스킹을 했을 때 왜 분리감이 전혀 안 나지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서 선만 끊는다고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이 뒤쪽까지, 링걸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제가 넘기고 있거든요. 자, 링걸까지 넘어가서 투과가 돼야 얘가 지금 보시면 왼쪽은 뒤쪽까지 넘겼죠. 그래서 지금 어둡게 딱 보이긴 하는데 투과가 딱 됐기 때문에 얘가 배분이 됐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있는데 이쪽 편은 그냥 선만 그었기 때문에 배분이 아니라 얘랑 한 덩어리인데 선만 그었다는 느낌이 딱 나고 이쪽은 이제 두 개가 붙었구나 하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배분을 하실 때는 그냥 선만 끊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뒤쪽까지 넘어가서 얘가 잘려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다른 객체를 붙였다는 그 느낌을 강하게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넣어 볼게요. 이 부분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덴처버로 둥그렇게 말면서 마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커넥터 부위이기 때문에 덴처버로 넣어서 둥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메탈 디스크가 손에 익어서 얘를 배분을 하고 나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사면으로 얘를 넣으면서 둥그렇게 만드는 편이에요. 자, 일단 제가 해볼게요. 디스크가 옆쪽에서 온다는 느낌이 있죠. 방향이 옆쪽에서 오죠.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면이 생겼죠. 둥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그랗게 만들려면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숙련도가 좀 많이 요구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러버 힐을 갈아서 쓰는 방식을 제가 구치 브릿지 할 때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얇게 갈수록 유리하기는 해요. 근데 얇게 갈면 너무 얇아서 금방 마모돼가지고 또 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큰 덩어리로 배분을 할 때는 이 정도 굵기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처음에는 지금 이쪽은 2번 쪽은 제가 메탈 디스크로 둥그렇게 사면을 형성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엠브레저가 V자로 이미 한쪽이 나왔죠. 근데 이쪽 편은 제가 디스크를 이쪽 방향으로는 안 보냈기 때문에 아직 각이 명확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힐에서는 자, 이쪽 면에도 사면이 있고 이쪽 면에도 사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잘 올리기만 하시면 자, 쭉 올릴게요. 자, 올리기만 하시면 양쪽에 이렇게 V자가 바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V자 옆에도 여기 휠 단면이랑 보면 딱 각이 또 한 번 더 생기죠. 이 각 자체를 저희가 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휠은 그나마 좀 사용하는 게 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굴려주셔도 되고요. 약간 지금 제가 톡톡톡톡 문지르고 있죠. 이렇게 하면 각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자연스러운 이행 부위가 생기고요. 이제 오픈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얇은 덴처바가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엠브레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일자로 딱 막히는 게 아니라 둥글둥글한 게 두 개가 붙었다는 느낌이 조금씩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수록 같은 방식으로 쭉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일단 저는 속도를 위해서 메탈 디스크를 쓰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옆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일자로 안쪽으로만 당기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약간 긁는다는 느낌으로. 메탈 디스크를 사용하셔도 일단 메탈 결이 그 레진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러버 힐은 꼭 대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제가 치경부부터 따고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은 엠브레저가 되게 예쁘게 잘 열리고 있는데 위쪽은 꽉 막혔다 하는 느낌이 많이 나죠. 자, 위에서 봤을 때 절단에서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좀 좁고 예각으로 만들어 주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 지금 가운데, 가장 가운데 컨택이다 하는 최대 풍용보가 여기 잡혔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얘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약간 얕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붙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또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를 쓴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쪽에는 이만큼 이렇게 깊게 들어갔다가 앞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얘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지금 깊게 들어갔죠? 나오는 거 보시면 휠 따라 나오는 거 보시면 여기는 되게 깊은데 그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얘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기서는 거의 표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치경부에서처럼 꾹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에는 이쪽에 지금 좀 선처럼 그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쭉 와서 여기서 다시 깊게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명확한 배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사면을 만들면서 동그랗게 만드니까 이쪽은 이제 살짝 선이 흰 느낌이 나면서 여기만 그 11번만 우각들이 꽉꽉 일자로 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엠브레저를 저는 조금 따봤고요. 그리고 제가 삭제를 할 때 가운데보다는 이쪽에서 조금 치고 이쪽에서 치다 보니까 이 절단 1, 1번 사이가 조금 뾰족하게 솟죠. 그래서 이제 길이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일단 구강 내에서 또 길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을 조금 짧게 만들 거죠. 2번도 짧게 만들 길이를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옆쪽에서 뒤쪽에서 앞쪽 길이를 조금 확인을 하면서 삭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뒤쪽에서 보셔야지 길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뒤쪽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랑 길이가 적당히 잘 배분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러버 힐이랑 러버 포인트를 조금 사용해서 엠브레저를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고요. 그리고 각 같은 것들 그리고 풍용들 조금씩 조절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메탈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보시면 아직 메탈의 그 자국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얇게 러버 힐을 갈아주시고요. 한쪽만 갈게 되면 이쪽은 지금 사면이 강하게 졌는데 이쪽은 그 단면처럼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게 두 개가 균형이 안 맞으면 이 상태로 엠브레저를 이렇게 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면은 사면이 더 크게 형성되고 이쪽은 약간 직각처럼 일자로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러버 힐을 가실 때도 이쪽에서 한 반쯤 갈았으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갈게 되겠죠. 이 러버 힐 가는 건 제가 구치 브릿지 했을 때 러버 그 휠에 디스크 휠이 휘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러버 힐을 어떻게 다이아 드레서를 사용해서 좀 갈아야 되는지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요. 엠브레저 사이도 그러면 자동으로 러버 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연마 도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리싱을 하면서 배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되게 중요하죠. 원심이기 때문에 이쪽을 최대 풍류부를 만들면서 동그랗게 말았으니까 이쪽도 동그랗게 말아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번이랑 2번이 만나는 최대 풍류부 컨택 위치에 둔각이 형성돼야 되고요. 매지알 사이에 있는 위치에는 예각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조금씩 둥글둥글한 형태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딱 봐도 이제 112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죠.
피셔바나 아니면 덴처바로 사면서 표면이 거칠게 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처음부터 덴처바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러버 힐로 전체적으로 뭐 마진을 조금 얇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여기 형태들 잡아줄 거죠. 형태 잡아줄 때는 축이 원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훨씬 중절치 같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감아주면서 금실 라인은 조금 더 돌려주면서 축을 최대한 원심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두면 이때 약간의 팁 아닌 팁인데, 여기 넣었을 때 자, 길이를 조절하실 때도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그 다른 강의에서도 그렇고 뭐 이번에도 그렇고 치아에는 직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 이 부분도 최대한 덴처바를 사용해서 그대로 쭉 밀기보다는 이 부분도 약간의 예를 들면 자, 우리 원래 마멜론 결절이 다 젊은 치아에는 살아 있었는데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마모가 됐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굵은 걸로 싹 넣어주면서 약간의 굴곡을 만들어줘도 괜찮고요. 반대편에 넣어줬으면 여기도 똑같이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리싱을 하면서 조금은 약간 자연스러운 형태를 둥글둥글하게 한번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악 전치 브릿지가 완성이 됐고요. 뒤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지금 판틱 베이스 같은 경우는 굳이 엠브레저를 전치처럼 명확하게 안 따주셔도 괜찮아요. 이쪽은 오히려 그 파절이 약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뒤쪽은 뭐 너무 명확하게 배분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앞쪽만 이제 배분됐다. 이건 지금 따로인 치아들이다. 그리고 뭐 한 덩어리인데 선만 끄은 게 아니다 하는 느낌으로 아까 디스크 깊게 들어갔다가 뭐 컨택 쪽에서는 다시 표면을 올라왔다가 다시 깊게 들어가는 이 방식만 기억해 주시면 전치를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